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2대의 정비와 수리를 의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정비를 했고 어떤 부분은 정비를 했고 또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그 진행 과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노트북 2대가 보이고요. 2대 다 화이트 색상이었습니다. 하나는 뭐 예쁘장하게 스티커도 많이 붙여져 있었고 하나는 아수스 제품, 하나는 LG 제품이었습니다. 자, 먼저 LG 제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스티커가 붙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후면을 한번 보니까 LG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제품이었습니다. 뒷면 사진이고 이제 정면 이게 한번 힌지를 한번 열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힌지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보니까 열라 그러면은 얘가 끄덕끄덕 이거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파손이 된 거예요. 노트북 액정이 앞으로 넘어오고 뒤로 뒤쪽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리고 뒤에 있는 케이스 노트북 케이스 이 뒷면에 여기 있는 부분도 이미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일단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외관상 상태는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노트북을 한번 켜보니까 정상적인 부팅도 가능했었고 일단 날짜와 시간이 맞지는 않았었던 부분들은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 제가 봤을 때는 방치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노트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 사양을 한번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15년 9월 8일 이제 제조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SSD는 삼성 128기가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CPU 같은 경우에는 펜티엄 N3700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구동이 가능하고 현재 사용도 실사용이 가능한 노트북이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되었고요. 다소 연식이 오래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금액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더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은 금액대로 들어가 놓고 실사용에 너무너무나도 느리고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은 아예 여기다가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은 일단은 제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 기준치에 딱 부합해서 얘는 좀 사용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스 제품입니다. 아수스 제품이고 그 다음에 한번 뒷판을 보니까 2012년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켜봤습니다. 이제 액정이 조금 많이 이제 흐려졌어요. 이제 오래됐어요. 이제 LG에 비해서 색상이 확 달라요. 이거를 높게 제가 막 해와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 포인트는 이제 키보드 상단에 보면은 이제 F2 버튼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없어졌어요. F2 버튼은 뭐 잘 사용은 안 하지만 뭐 파일 이름 바꾸기라든가 뭐 이런 펑션 키 같은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F2 키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신기했던 거는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제가 키보드를 눌러 보니까 아예 작동 자체가 안 됐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뜯어보니까 그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펜티엄 B970이었고 메모리는 4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SSD나 이런 거 하드는 지금 인식이 안 된 걸로 제가 봤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냐, 데스크톱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먼저 CPU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LG계 N3700, 그 다음에 아수스계 B970이라고 CPU가 나오는데 여기서 코어와 스레드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코어 스레드가 적어도 2코어, 듀얼코어, 4스레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N3700 같은 경우에는 4코어 4스레드라 얘는 오케이 통과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아수스 제품이죠. B970 2코어 2스레드 얘는 안 됩니다. 지금 점수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뭐 12.3%라고 밖에 안 나오지만 여기다가 2번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하셔서 컴퓨터를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정말로 느려 터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했습니다. 자, 한번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신기한 거는 뒤에 있는 나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있었나? 아, 여기도 없죠. 뒤에 나사가 하나도 없는 걸 봤을 때 누가 이제 뜯어서 이렇게 나사를 조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출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한번 내부를 한번 봤습니다. 내부를 보니까 키보드가 안 됐었던 이유와 뭐 이런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SSD 하드디스크 장착할 수 있는 2.5인치 베이에 아무것도 장착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뜯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얘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상당히 조금 다소 일반적인 노트북과 조금 까다로워요. 일반적인 노트북은 노트북 뒤로
뒤집어 가지고 뒷판만 들면은 대부분은 이제 분해가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들려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키보드를 들어 올리고 이제 키보드랑 이제 메인보드랑 연결되는 그 커넥을 아예 빼먹었어요. 연결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켜봤을 때 키보드가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었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보게 되면 메모리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모리는 제가 따로 별도로 탈거를 해드렸습니다. 이 노트북에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은 단 하나, 메모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아마 폐기를 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액을 들여서 막 CPU를 업그레이드 하신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이랑 다르게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드러내야 돼요. CPU를.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 들어갈 뿐더러 또 이렇게는 대부분 안 하시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떠한 부품을 장착을 하실 건 간에 이 노트북의 가격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예 이 노트북에다가는 이제 장착을 하지 마시고 금액을 들이지 마시고 그냥 수리를 포기하고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폐기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부품, 메모리는 DDR3 4기가였는데 이거는 1번 노트북에다가도 추가 장착이 가능하면 추가 장착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메모리 슬롯 베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1번 노트북에 메모리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예비 부품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4기가짜리 메모리를 뺐어요. 얘는 이 메인보드 안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다 드러내서 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빼서 따로 별도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노트북을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판이 보이게끔 하고요. 나사를 하나씩 해주는데, 이쪽 같은 거 LG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무 요거 보이시죠? 받침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거하게 되면 이 안에 또 나사가 있어요. 나사까지도 제가 다 제거를 하고 한번 뜯었습니다. 자, 여기도 안타깝게도 메모리 슬롯이 2개 있다 그러면 2번 노트북에서 아까 뺀 거를 꽂게 되면은 메모리도 용량도 증설이 가능한데 이건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빼고 또 8기가 단일로 달기에는 또 손실이 발생해서 저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이 생겼는데, 일단은 주된 목적은 안 되는 걸 되게끔 하자. 그리고 사무용으로 그냥 뭐 PPT라든가 이런 걸로 했을 때 듀얼 모니터, 뭐 예를 들어서 뭐 PPT 있잖아요, 많은 거를. 그래서 다른 화면에다 띄우거나 아니면 간단한 문서 작성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메모리도 투자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고객 옵션이지만 저는 그냥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선으로 해서 일단은 사용이 가능하게끔은 먼저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요청을 해주신다 그러면 메모리는 4기가 빼고 8기가로 증설도 가능합니다. 내부를 한번 봤는데 그래도 내부는 굉장히 깔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부팅을 해서 이제 SSD에 대한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SSD가 불량하다 그러면 또 금액이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도 삼성 제품이었는데 SSD에 대한 건강 상태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힌지죠, 힌지. 자, 이쪽 부분이 플라스틱인데 여기랑 이제 힌지 부분이랑 딱 고정이 되고 나사로 고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다 파손이 된 거예요. 지금 없어요. 여기도 다 부러졌죠. 그러니까는 얘가 제껴진 상태에서는 계속 모니터가 뒤로 눕고, 엎드렸고 뒤로 하려 그러면 이게 뚜껑이 뒤로 열리고 힘이 없었던 거죠. 모니터 액정이 딱 내가 원하는 각도에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왼쪽 편도 그렇고 오른쪽 편도 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단단하게 딱 조여주고 그 다음에 고정을 시켜서 이제는 모니터 액정 같은 거 이제 내가 보기 편한 각도로 이렇게 눕히고 이렇게 펼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파손된 거를 정비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팍팍팍팍 하면은 새 것도 고장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살살 열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사무용으로 쓰신다고 하시니까 듀얼 모니터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하나는 HDMI 케이블로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모니터랑 연결을 해놨잖아요. 이게 뭐 모니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프로젝터랑도 연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뭐를 띄우시면 또 이제 동일하게 보시거나 하실 수가 있어서 이것도 제가 테스트를 해드렸으니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트북 2대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 대는 안타깝게도 이제 거기다가는 금액을 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금은 판단이 들어서 수리를 아예 포기를 하였고, 한 대는 조금 더 정비하고 쓸만하게끔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불편 없이 잘 오래오래
고장 없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노트북에서는 제가 메모리를 탈거를 해놨으니까 만약에 1번 노트북, 이 노트북에 메모리의 불량이라던가 결함이 있다 그러면은 얘 거를 여기로 이제 예비 부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얘는 그냥 폐기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조금 다소 오래된 연식의 노트북이 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정비하고 체킹하고 했었던 거,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다 세팅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놨던 거의 비용은 55,000원입니다.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